안녕하세요. 벌써 원격 수업에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수학책 22, 23쪽 탐구 수학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공책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항상 핵심 질문으로 만나잖아요. 첫 번째, 식을 어떻게 세울까? 그리고 두 번째, 얼마쯤 될까? 세 번째,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지? 잘 기억하고 있죠? 오늘도 이 단계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볼래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림 속에 보니까 등에 지고 있는 거 뭔지 알죠? 한 남자가 등에 지게를 지고 있고요. 지게 위에 보니까 쌀가마니가 올려져 있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나요? 네, 책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의좋은 형제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책 다 준비되어 있죠?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으면서요, 식을 어떻게 세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기 전에 먼저 쓸까요? 1. 식을 어떻게 세울까? 적고 있나요? 선생님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옛날에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방앗간에서 쌀을 찌은 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형은 밤에 몰래 쌀 1과 4분의 1 가마니를 동생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드디어 분수가 나왔어요. 쌀 1과 4분의 1 가마니. 동생에게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지요. 동생도 형수님 생신이 며칠 안 남은 것을 생각하고 쌀 4분의 3 가마니를 형 집에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난 형은 집에 있는 쌀이 4가마니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은 몇 가마니인가요?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가만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어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앞에 우리 이야기에서 잠깐 볼까요? 형이 지고 있는 우리 지푸라기라고 그러죠. 쌀이 열리는 나무라고도 해요. 우리가 그 지프로 엮어서 만든 요즘 말하면 봉투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지프로 가마니를 만들어 가지고 쌀을 담았었거든요. 이런 것들 가마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마니를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렇게 세고 있죠. 분수로도 세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은 몇 가마니인가요? 뭘 구하라고 했나요? 보니까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은 몇 가마니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식을 한번 써볼래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탐구 수학이거든요. 어려우면 그림을 그려봐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래요. 하고 있나요? 선생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복잡해지긴 하네요.
어떻게? 그림이 나왔나요? 선생님이 그린 것과 비교 한번 해볼래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어요. 형제가 똑같이 나누었는데 그게 얼마라고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형이 가지고 있는 쌀의 양을 몰라요.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볼게요. 가지고 있는데 형이 이 중에서 이만큼을 누구에게 줬어요? 동생에게 줬어요. 얼마만큼? 1과 4분의 1 가만히를. 줬다? 빼야 되겠네. 형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렇죠. 그리고 동생이 형수의 생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큼을 줬어요. 얼마를 줬어요? 네, 4분의 3 가만히를 형한테 줬어요. 이만큼 더 늘어난 거죠? 받았으니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형이 현재 가지고 있는 쌀의 양은 얼마이다? 4가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식으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네. 처음에 형이 가지고 있던 쌀은 몰라요. 동생에게 얼마를 줬어요? 1과 4분의 1을 줬어요. 줬으니까 뺐죠? 동생이 얼마를 줬어요? 네, 4분의 3 가만히를 줬어요. 형이 준 게 많아요? 동생이 준 게 많아요? 형이 준 게 많아요. 그러죠? 그랬더니 지금 남아있는 형이 가지고 있는 쌀은 몇 가만이다? 4가만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거꾸로 생각하기 전략이 들어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현재 4가만이가 있는데 동생에게 받기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그러면 동생에게 받은 걸 빼봐요. 그러겠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동생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주기 전에는요? 그러면 준 만큼을 더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무엇이 구해질까요? 처음에 형이 가지고 있던 쌀의 양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방법 1, 방법 2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식을요. 공책에다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쯤 될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2. 얼마쯤 될까? 그러면 선생님은요. 거꾸로 생각한 것을 한번 가볼게요. 4가만히에 있었는데 동생에게 받기 전에 4가만히보다 4분의 3 가만히가 적였겠죠. 그러면 동생에게 주기 전에는요. 네, 1과 4분의 1 가만히가 더 있었겠죠.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쌀의 양은 어림을 한번 해볼까요? 얼마쯤 될까요? 동생에게 받은 것보다 동생에게 준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4가만히가 됐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의 양은 4가만히보다 많았겠다. 왜냐하면 동생에게 준 양이 더 많잖아요. 동생에게 받은 양보다. 그 말 좀 이해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한번 해볼까요? 식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4가만히가 있었는데 현재 4가만히예요. 동생에게 받기 전에는 4분의 3만큼 더 적었겠죠? 그러면 동생에게 주기 전에는 1과 4분의 1만큼이 더 있었겠죠. 우리 차례대로 한번 가볼까요? 4가만히에서 4분의 3 가만히를 빼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공부했던 거 나왔다. 받아, 내림. 4분의 3을 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꿔보게요. 4 빼기 4분의 3을 3과 4분의 4 빼기 4분의 3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네. 3과 4분의 1이 되겠네요. 선생님이 이 과정을 한번 해결을 해봤어요. 계산했더니 3과 4분의 1이 됐네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 여러분들 동생에게 쌀을 주기 전에 쌀은 얼마였을까? 그게 처음에 가지고 있는 양이잖아요. 여러분들 공책에도 한번 계산을 해볼래요? 시작.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동생에게 받기 전에 3과 4분의 1을 가지고 있었어요. 3과 4분의 1에서 그러면 동생에게 주기 전에는 준 만큼을 더해야 되겠죠? 네. 1과 4분의 1 가마니를 더해 주니까 얼마가 됐어요? 자, 세 가마니에 한 가마니.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가마니가 3개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4가마니. 4분의 1 가마니, 4분의 1 가마니. 4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4분의 2 가마니. 우리 좀 전에 어림할 때 네 가마니보다 많지 않을까라고 어림했는데 네 가마니하고 4분의 2 가마니가 더 있네요. 그러면 우리 바르게 계산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볼까요?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이 4와 4분의 2 가마니래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쪽 해볼까요? 4와 4분의 2 가마니에서 동생에게 얼마를 줬다고 했어요? 1과 4분의 1 가마니를 줬어요. 그랬는데 동생이 형한테 얼마를 다시 줬어요? 4분의 3 가마니를 다시 줬어요. 그러면 계산 됐는가 볼게요. 그리고 났더니 얼마가 남았다 그랬어요? 4가마니가 있다고 했어요. 확인 들어갑니다. 자, 4와 4분의 2 가마니에서 1과 4분의 1 가마니 뺄 수 있나요? 4분의 2에서 4분의 1을 뺄 수 있네요. 받아내림 할 필요 없겠어요. 4에서 1을 빼니까 3, 3가마니하고 4분의 1 가마니가 형 집에 있었네요. 그런데 동생이 얼마를 줬어요? 4분의 3 가마니를 줬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자, 3가마니 하고 얼마가 있어요? 4분의 1 하나에 4분의 1 3개가 있어요. 그러면 4분의 1이 4개네요. 그럼 얘가 몇 가마니 된다는 거예요? 한 가마니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몇 가마니가 됐다? 4가마니가 됐다. 확인해 봤더니 맞아요. 그래서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의 양은 얼마였다? 4와 4분의 2 가마니였다. 여기에 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 원리가 다 쓰이죠. 그래서 탐구 수학에 들어있었나 봐요. 좀 도움 됐습니까? 우리 적용하기 넘어가 보게요. 여러분들 수학책 23쪽에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동물 모양 만들기를 했습니다. 수일이가 곰 모양을 만들다가 찰흙이 부족해서 지혜에게 1과 4분의 3개를 받았습니다. 받았다. 받았으니까 연산기호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식을 어떻게 세울까 생각하니까 해볼까요? 더하기 수일이가 찰흙 2와 4분의 1개로 곰 모양을 완성하고 나니 4분의 2개가 남았습니다. 수일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찰흙은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번에는 쌀의 양이 아니고요. 찰흙은 몇 개인지 구하래요. 여러분들 식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림도 괜찮고요. 식도 괜찮아요. 한번 공책에 식을 어떻게 세울까 적어보고 식 세워볼까요? 선생님도 적어볼게요. 과 4분의 3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2와 4분의 1개로)
곰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남은 게 4분의 2개가 남았다.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양은 얼마였을까요? 식 만들어지나요? 선생님은 좀 전처럼 그림으로 먼저 상황을 이해했는데 여러분도 공책에다가 선생님처럼 그림으로 상황을 먼저 이해해 볼래요? 이거 형성효과랑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처음에 가지고 있던 차르게 양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니까 수일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양 몰라요. 처음에 가지고 있는 양이에요. 네. 그런데 지혜에게 받았어요. 만들다가 부족해서 얼마를 받았어요? 네, 1과 4분의 3만큼을 지혜에게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처음 양보다 늘어났겠죠? 그러면 이 양을 가지고 네, 수일이가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곰 모양을 만들었어요. 얼마를 가지고? 2와 4분의 1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양 중에서 얼마를? 네, 이만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2와 4분의 1만큼을 가지고 곰 모양을 만드는데 사용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남았다? 4분의 2개가 남았대요. 아, 남았다.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사용한 것은 네, 사용했으니까 연산기호로 빼겠죠? 남아있다는 것은 결과예요.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수일이가 처음에 차력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음표죠. 처음에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받았어요. 1과 4분의 3만큼을 받았어요. 받은 것에서 사용했어요. 얼만큼을? 곰을 만드는데. 사용했으니까 2와 4분의 1만큼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남은 양을 알려줬어요. 얼마가 남았다고. 네, 4분의 2만큼이 남았다고 알려줬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요. 앞의 문제처럼 거꾸로 생각하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거꾸로 하기 전략. 여기에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위쪽에도 1을 한번 적어볼게요. 네, 거꾸로 생각하기. 자, 4분의 2만큼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고민형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이것보다 사용한 양큼이 더 있었겠죠? 얼마만큼? 2와 4분의 1만큼이 더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지혜에게 1과 4분의 3을 받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받기 전에는 이만큼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거꾸로 1과 4분의 3이 줄어들면 뭐가 나오겠어요? 처음에 수일이가 가지고 있던 차르게 양이 나오겠죠. 됐나요? 우리 두 번째를 가지고 한번 어림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4분의 2만큼이 지금 이개가 남아 있는데 고민형을 만드는데 얼마를 사용했다고 했나요? 문제 기억나나요? 선생님 화면을 잠깐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책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볼게요. 고민형을 만드는데 2와 4분의 1만큼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과 4분의 3만큼을 받았다고 했죠. 쌤이 적어볼게요. 2와 4분의 1만큼을 사용하고 1과 4분의 3만큼을 지혜한테 받았다고 했어요. 이걸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4분의 2가 지금 남아있는데
사용하기 전을 가야 되겠죠. 사용하기 전에 얼마였을까? 고민형을 만들기 전에. 그러면 2와 4분의 1만큼을 더하면 고민형을 만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차력의 양이겠죠. 그런데 지혜에게 받았다고 했으니까 처음 양을 하려면 지혜에게 받은 양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주면 되겠죠. 1과 4분의 3을 지혜에게 받았다고 했어요. 받은 양을 빼주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양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일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양은 얼마쯤 될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4분의 2보다? 우리 좀 전에 내가 많이보다 많을까 적을까 했잖아요. 그러면 4분의 2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만드는 데 사용한 양이 받은 양보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지고 있는 양은 4분의 2보다는 더 많겠죠. 그래서 어림하기를 4분의 2보다는 더 많겠다. 왜? 만드는 데 사용한 양이 더 많았으니까. 받은 양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어디에다가? 형성평가에다가. 수일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차륵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 문제를 형성평가에 푸는데요.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습터를 볼 텐데요. 보고 있는 곳은 동영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나면 선생님이 바로 9차 형성평가를 올려놨어요. 클릭을 하면 방법은 똑같아요. 설명하고 있죠. 앞부분은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수일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차례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들이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답을 구하는 과정을 내 답변에다가 설명하면 돼요.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형성평가가 간단하죠? 그리고 제출하기를 꼭 눌러줍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서 볼게요. 형성평가를 해결하고 나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분수의 덧셈과 뺄셈, 탕구수학까지 모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날 대면 수업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때 선생님하고 미안하지만 총괄평가를 할 거예요. 자, 3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3단계에 따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공부가 수학이 재미있었어요? 쉬웠어요? 잘 이해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문제를 보고 식 세우기, 어림하기, 계산과정 설명하기 단계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여기 해당할지 아니면 주어진 문제를 보고 답은 구하나 설명하기는 어려워한다. 나는 여기에 해당할지 아니면 주어진 문제를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되고요. 나는 잘 이해했으면 그 다음 도전 과제를 도전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원격 수업으로 만나는 수업은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수요일날 이걸 화요일날 여러분들이 보겠잖아요. 수요일날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만나서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대면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